안녕하세요. 신동생과 눈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알셈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네, 뭘 펼쳐야 되나요? 심쿵 선생님은 레아 선생님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나요? 보는 순간 일단 이 마리오네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 손은 선생님의 손이겠죠? 혹시 교육부 손인 거 아닐까요? 그럼 저 내달려 있는 사람은 교사인가? 아이들로 보이죠. 아이들로 보이는데 뭔가 조종하고 있는 느낌? 근데 저기 떨어지는 아이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었어요, 저는. 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떨어지는 아이의 표정이 과연 저럴까? 오히려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요, 막상 자살하려고 할 때 멈칫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정말 끊어지지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 떨어진 아이보다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눈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이 아이가 이 표정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다가 왜 이 아이 표정이 이럴까 생각해 봤는데 노란색 옷 입은 아이는 자발적으로 끈이 끊어졌다라고 본다면 상대편에 있는 아이는 이 아이가 끊어지면서 균형이 무너져서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상태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거를 선생님이 지금 암벽을 올라가서 아이에게 풀어주려고 하는 건 왼쪽 편인데 끈을 푸는 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는 선생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끈을 끄는 거죠. 어머나. 아, 이 선생님이 끈을 풀려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전혀 못 보고 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암벽을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고 어, 그러다가 떨어지고 이런 느낌. 그래서 아까 교육부 손이 아니냐고 물어보신 게 네. 선생님이 그럼 교육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지금 끊어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보신 건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면 교사의 자발성이나 유아의 주도성이 개정누리 과정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허락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암벽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실제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레알 선생님의 그림은 한참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거꾸로 레알 선생님이 저처럼 생각 안 하고 선생님처럼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저는 뭔가 더 단단하게 묶고 이런 느낌이고 저 손은 교사의 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제 교실속 모습을 그리고 또 그런 한 가지 들었던 거는 지금 네. 이 아이가 끈이 끊어지기까지 얼마나 괴롭게 몸부림쳤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끈이 끊어진 아이를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는 아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아이가 정말 몸부림쳐서 끈이 끊어진 것일까? 아니면 이 아이를 묶은 끈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실끈이어서 끊어진 걸까? 혹은 선생님이 네. 고의로 놓아버리신 건 아닐까 생각까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이를 가지고 누가 끊어줬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요. 네. 아이가 묶여져 있는 끈 부분을 보면은요. 아이의 끈 부분이 아이를 감싸고 있지 않아요. 음, 스스로 잡고 있는 형태인 건가요? 언제든지 아이들이 그 끈을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가 생각났거든요. 엑스포에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이들을 놓칠까 봐 이 줄만 보고 와라 해가지고 엑스포는 하나도 구경하지 못하고 그 줄만 쳐다보고 왔었던 그 사례가 다시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 줄대로 움직여야지 훌륭한 아이인 거죠. 제대로 된 아이인 거죠. 저 선생님은 이 줄을 왜 그렇게 풀고 싶었을까요?
저렇게 위험하게 올라가면서까지 왜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선생님 말대로 줄을 다시 잘 묶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죠. 저는 아무리 봐도 그쪽으로 더 마음이 쏠리긴 하는데 선생님 해석대로 풀어주려 했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게 개정 누리과정의 시작이 아닐까요? 음, 자유를 허락하는. 지금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에요. 그림 그리세요. 지금은 이야기 나눌 시간이에요. 앉아 있으세요. 아이고, 누가 바르게 잘 앉아 있네요. 우리가 말로써 아이들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조정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을 문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아이의 생각일까, 아이의 마음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끈이 어느 만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리오네트 인형을 저는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마리오네트마다 고급질수록 끈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음, 그러면 끈이 여러 개 묶여 있으면 아주 더 섬세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 반면에 끈이 뭐 이렇게 두 개만 묶여 있다. 그러면 단순한 동작밖에 조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깊이 있게 교실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끈을 묶어 놓은 교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끈을 묶었지만 하나, 두 개의 끈만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몇 개의 끈을 내가 풀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교실마다. 네. 어떤 생각으로는 지금 학생 수가 많은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다룰 수가 없잖아요. 한 음, 손에 여러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아이들을 매달아 놔서 이 마리오네트를 어떤 식으로 인형을 묶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양손에 한 개씩을 가지고 있고 하나에 두 개를 묶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선생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의도치 않게 아이들은 자유를 갖게 되는 경우죠. 근데 반면에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리오네트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제각각의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리오네트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묶고 조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실은 정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저는 짧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냥 가끔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띄고 싶어 하고, 뭔가 명령 밖에 있고 싶어 하고, 적당히 있고 싶어 하고. 근데 이 마리오네트를 정말 섬세하게 한 막대기, 한 인형을 데리고 조종하고 있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이와 이 여러, 이렇게 조금 큰 막대기에 한 20개 달려있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에 20개가 달려있으면 모두 다 똑같이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요. 흔들림이 다르지 않을까요? 멀리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리오네트를 사면 처음엔 신기해서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힘들어지고 지루해지니까 가만히 내려놓거든요. 선생님들이 힘들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회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만 아무리 묶여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발이 닿을 수 있게 실을 흐스하게 내려놓잖아요. 아래로 음, 내려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반경 안에서는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이 끈의 길이가 길고 짧으냐, 이것이 아이들의 움직임을 다시 조율시킬 수 있는데 끈의 길이가 길어지면 사실 얽히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쵸.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신규 교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면서 아이들을 더 옥죄는, 더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신규 네.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립에 첫 해 갔을 때 신체활동 공개 수업을 하면서 줄인형 공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인형 어, 되어보아요라는 네,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리오네트 인형이 필요했는데 당시 제가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형을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그 아이 준영이라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강아지 인형에다가 제가 줄을 달아서 마리오네트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조작하는 거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 강아지라면 어떻게 그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해 보겠느냐 뭐 이런 신체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원감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칭찬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아이가 가져온 인형에다가 이걸 달아줄 생각을 했느냐, 이 아이가 이 인형을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칭찬이셨어요. 전 돈이 없어서 했는데 네, 그렇게 수업을 하고 그 아이를 집에 보내는데 원감 선생님 옆에 또 참관하시면서 이거 이 묶인 채로 보내라고 끊지 말고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냐 선생님 만들어준 마리오네트 인형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아이가 다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아지를 막 이 줄을 이용해서 움직여 보는 것에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어 할 줄 알았는데 아이는 그냥 그 강아지 자체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고 싶었던 거죠. 마리오네트가 애들이 조작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아이들이 물알론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를 그렇게 끈으로 묶어 놓는 게 마음 아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암벽의 모습도 생각해 봤는데 음, 이 선생님이 진짜 천연 그런 절벽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인위적인 암벽이잖아요. 이 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선생님이 암벽이 필요해서 인위적으로 만드신 거 아닐까요? 깊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뭔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꾸며진 암벽 이거 역시 이 선생님이 암벽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 암벽을 만들었을까요? 만들어야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하나? 더 위에까지 암벽이 있거든요. 음, 이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저 암벽 그게 위를 계속 네. 올라가면 저 마리오네트를 조정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과 만날 때까지 암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누굴까요, 그분이? 네, 대체 이 무슨 모든 것들은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남기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짧게 하는 거군요. 네. 지금 엄청 10분이 넘게 있어요. 우리 예정된 시간이 벌써 다 지나버렸잖아요. 아, 진짜요? 시간 가는 줄 네. 몰랐습니다. 네, 우리 다음 또 만나요. 안녕. 매일 암벽을 오른다. 아슬아슬 딛고선 그 자리. 이 실을 잡아당기면 아이들은 진정 자유로울까? 행복해질까? 나는 가끔 큰 손이 되었다가 암벽에 매달려 바둥대며 실의 끝을 찾아 헤맨다.